밴쿠버가 초토화될 위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닙니다. 로스앤젤레스 현지 방송 스포츠 뉴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전했습니다. 화면에는 밴쿠버 화이트캡스의 홈구장인 BC 플레이스가 보였고 곧이어 손흥민의 훈련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평소 같으면 그저 일상적인 훈련 영상이었겠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LAFC의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팀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 전례 없는 강도의 개인 훈련을 실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컨디션 회복 차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이면에는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긴장감이 스며 있었어요. 화면 우측 하단에는 속보라는 빨간 글씨가 계속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훈련 영상이 공개된 시점입니다. 밴쿠버와의 중요한 원정 경기를 불과 몇 시간 앞둔 상황에서 말이죠. 과연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앵커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 잠깐의 침묵 사이로 시청자들의 궁금증은 극에 달했어요. 화면은 다시 손흥민의 훈련 모습으로 전환되었고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되는 그의 슛 장면은 마치 전쟁 준비를 하는 전사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며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LAFC를 응원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었거든요.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시는 마음으로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중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전하겠습니다. 뉴스는 계속되었습니다. 현지 팬들과 축구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손흥민 선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그때 화면에 나타난 것은 밴쿠버 팬들의 반응이었어요. 현지 스포츠바에서 촬영된 영상 속 팬들의 표정은 당황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 팬이 맥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컨디션 조절이 아니야. 뭔가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라고. 또 다른 팬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손흥민이 이런 식으로 준비한다는 건 뭔가 큰일이 벌어질 거야.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손흥민을 지켜본 지 몇 년이 되었지만 그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특정 경기를 겨냥한 훈련을 공개한 적은 없었거든요. 평소 그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스타일이었는데 이번만큼은 뭔가 다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뉴스 앵커가 다시 화면에 나타났어요. 더욱 흥미로운 점은 밴쿠버 측의 반응입니다. 몇 시간 전 밴쿠버 화이트캡스 공식 트위터에는 의미심장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화면에는 밴쿠버의 공식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떠올랐어요. 홈에서는 누구도 두렵지 않다라는 짧은 문구였지만 그 의미는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손흥민과 LAFC를 겨냥한 도전장이었어요. 이로써 양팀 간의 심리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LAFC 팬 커뮤니티를 확인했어요. 역시나 난리가 났더라고요. 수백 개의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고 대부분이 흥분과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진짜다. 손흥민이 뭔가 준비하고 있어. 밴쿠버 각오해라. 하지만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니와 밴쿠버는 물론 라이벌 관계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신경전을 벌일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싶었거든요. 뉴스는 계속해서 전문가들의 분석을 내보냈어요. 전직 메이저리그 사커 선수였던 알레한드로 모레노가 스튜디오에 출연해 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런 행동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는 평소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은 뭔가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적인 이유? 저는 더욱 궁금해졌어요. 혹시 과거에 밴쿠버와 손흥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때 뉴스 화면에 몇 년 전 경기 영상이 등장했어요. 밴쿠버 홈구장에서 벌어진 LAFC와의 경기였는데 손흥민이 밴쿠버 수비수들의 거친 압박에 시달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눈에 띈 건 밀러라는 수비수의 플레이였어요. 그는 손흥민에게 유독 강하게 달라붙으며 심한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일이. 저는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몇 년 전 손흥민이 밴쿠버 원정에서 밀러의 거친 플레이에 당황해하며 평소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경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밀러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에 대해 좋지 않은 발언을 했었고 그것이 논란이 되었었죠. 혹시 그때 일과 관련이 있는 건가? 뉴스는 마지막으로 경기에 대한 전망으로 마무리되었어요. 과연 손흥민이 준비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밴쿠버가 어떤 응답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곧이어 밴쿠버에서 벌어질 이 경기는 단순한 축구 경기를 넘어 자존심을 건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텔레비전을 끄며 저는 내일 경기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손흥민이 준비한 것이 정말 밴쿠버를 초토화시킬 만한 것일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내일 밤 밴쿠버에서는 분명 잊을 수 없는 무언가가 벌어질 것이라는 점 말이에요. LAFC가 최근 몇 주간 겪고 있는 어려움은 단순한 슬럼프가 아니었어요. 손흥민의 부재가 이렇게까지 팀에 큰 영향을 미칠 줄은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손흥민이 국가대표팀 일정으로 팀을 떠나 있는 사이 LAFC의 공격 라인은 완전히 다른 팀처럼 보였어요. 평소 손흥민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공격 패턴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다른 선수들은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의 움직임에 맞춰 포지션을 잡고 패스 타이밍을 맞춰왔는데 갑자기 그 중심축이 사라지니까 모든 것이 어색해진 거죠. 벨라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소니가 없으니까 우리 공격이 예측 가능해졌어요. 상대 팀들이 우리 패턴을 너무 쉽게 읽고 있어요. 실제로 지난 3경기를 보면 그 말이 맞았어요. 평소 같으면 여유롭게 이겼을 상대에게 마지막 순간 동점골을 허용하며 승점 1을 날렸어요. LAFC 팬들의 반응은 날이 갈수록 격해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손흥민 의존도가 너무 높다, 다른 선수들의 개인 능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 역시 그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밴쿠버의 상황이었어요. LAFC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안 밴쿠버 화이트캡스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지난 한 달 동안 그들은 홈에서 무려 5경기 연속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시애틀과의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이었어요. 밴쿠버는 전반전부터 강력한 압박 축구로 시애틀을 완전히 압도했고 3대0으로 승리를 거두며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그 경기를 본 순간 저는 이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밴쿠버의 감독은 최근 인터뷰에서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최고의 컨디션이에요. 특히 홈에서는 누구를 상대하든 자신 있습니다. LAFC도 예외는 아니죠. 그의 말에는 분명한 도전 의식이 담겨 있었어요. 밴쿠버는 예전부터 LAFC를 라이벌로 여겨왔지만 이번처럼 노골적으로 자신감을 드러낸 적은 없었거든요. 더욱 우려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지 스포츠 기자 마이크 매기가 트위터에 올린 글이었어요. 밴쿠버가 LAFC전을 위해 특별한 전술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손흥민을 집중 마킹하는 전술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트윗이 퍼지자 LAFC 팬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급속히 퍼져나갔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걱정스러운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손흥민 하나만 막으면 우리 공격이 무력화된다는 게 이미 증명됐잖아. 이번 원정은 정말 위험해 보여. 저도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손흥민이 국가대표팀에서 돌아온다고 해도 과연 짧은 시간 안에 팀과의 호흡을 맞출 수 있을까요? 특히 밴쿠버가 그를 집중 마킹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 말이에요.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LAFC의 주장이 최근 인터뷰에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거든요. 소니 없이 치른 경기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그에게 의존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어요. 물론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만큼 그가 뛰어난 선수라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이번 밴쿠버전은 솔직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벨라의 이런 발언은 팀 내부의 불안감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보통 주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솔직하게 어려움을 인정하는 경우는 드문데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었죠. LAFC의 코칭 스태프도 고민이 깊어 보였습니다.
최근 훈련 영상을 보면 손흥민이 없는 상황에서의 공격 패턴을 연습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연습해도 손흥민의 창조력과 순간 판단력을 대체할 수는 없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패배주의적인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어요. LAFC 팬 커뮤니티에서 진행된 비공식 여론조사에서는 무려 60%가 이번 밴쿠버 원정에서 승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밴쿠버 원정은 이번 시즌 가장 위험한 경기다. 이 말이 처음에는 일부 팬들의 우려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LAFC 내부에서도 이 말을 부정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수석 코치 스티브 체런들로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밴쿠버는 분명 까다로운 상대입니다. 특히 홈에서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우리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손흥민이 돌아오면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보다는 희망이 더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코치조차 이 정도라면 실제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현지 언론의 반응이었어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스포츠 칼럼니스트 케빈은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LAFC가 손흥민 한 명에게 지나치게 의존해온 것이 이제 명백해졌다. 밴쿠버는 이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홈 어드밴티지까지 갖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이번 원정에서 LAFC가 좋은 결과를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런 부정적인 전망들이 계속 나오자 LAFC 팬들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과연 손흥민이 돌아와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앞서 말씀드린 충격적인 뉴스가 터진 거예요. 손흥민의 특별 훈련 영상 공개 말이에요. 과연 이것이 LAFC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요? LA 국제공항에서 손흥민을 기다리고 있을 때 저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평소 국가대표팀 일정을 마치고 돌아올 때면 그는 항상 밝은 표정으로 팀 동료들과 인사를 나눴는데 이번만큼은 뭔가 달랐습니다. 공항 도착 게이트에서 나온 손흥민의 첫인상은 무겁다였어요. 그는 평소처럼 웃으며 손을 흔들긴 했지만 그 미소 뒤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머릿속에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이 가득한 사람의 표정이었거든요. 소니, 어떻게 지냈어? 카를로스 벨라가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물었을 때 손흥민은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는 평소보다 조금 더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았어요. 좀 피곤하긴 하지만. 그 좀 피곤하긴 하지만이라는 말 뒤에는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손흥민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벨라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도 손흥민은 계속 조용했어요. 평소 같으면 국가대표팀에서의 에피소드나 다른 선수들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곤 했는데 이번에는 창밖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 있었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손흥민은 고개를 돌리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밴쿠버 경기 생각하느라 그래요. 밴쿠버 경기? 아직 이틀이나 남은 경기를 벌써부터 그렇게 깊게 생각하고 있다니.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훈련장에 도착해서도 손흥민의 분위기는 계속 무거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동료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분위기를 띄우는 그였는데 이번에는 혼자서 묵묵히 준비운동을 하더라고요. 크리스티안 아르항헬이 다가가서 뭔가 말을 걸어봤지만 손흥민의 대답은 간단명료했어요. 응, 알았어. 그래, 맞아.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소니가 좀 이상하지 않아? 라커룸에서 벨라가 조용히 물었을 때 다른 선수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똑같은 걸 느끼고 있었던 거죠. 국가대표팀에서 뭔 일이 있었나? 아니면 개인적인 문제라도? 여러 추측들이 나왔지만 누구도 직접 묻지는 못했어요. 손흥민이 개인적인 일에 대해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훈련이 시작되고 나서야 손흥민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훈련을 요구했어요. 코치가 정한 메뉴를 다 끝낸 후에도 개인 훈련을 더 하겠다고 했고 특히 슈팅 연습에 유독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소니, 너무 무리하지 마.
내일도 훈련 있어. 코치가 말렸지만 손흥민은 고개를 저으며 계속했어요. 괜찮아요. 좀 더 해야겠어요. 그 좀 더 해야겠어요 라는 말에는 뭔가 절실함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뭔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같은 것 말이에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상황이 조금 명확해졌습니다. 팀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데 누군가의 핸드폰에서 뉴스가 흘러나왔거든요. 밴쿠버 화이트캡스의 밀러 선수가 최근 인터뷰에서 흥미로운 발언을 했습니다. LAFC의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때보다 속도가 떨어진 것 같다. MLS에서도 예전만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선수들의 시선이 손흥민에게 향했습니다. 손흥민은 포크를 든 손을 멈추고 뉴스를 듣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는 것 같았지만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뉴스는 계속되었어요. 이는 몇 년 전 밀러가 손흥민에 대해 했던 발언들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입니다. 당시 그는 손흥민은 공을 오래 잡는 스타일이라 MLS 스타일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아, 그때 그 일이었구나. 저도 기억이 났어요. 몇 년 전 밴쿠버 원정에서 밀러가 손흥민을 상당히 거칠게 마크했고 경기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좋지 않은 발언을 했었죠. 그때 LAFC 팬들이 상당히 분노했었는데 손흥민 본인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그때의 일이 손흥민에게는 단순히 지나가는 해프닝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는 분명 그 말들을 기억하고 있었고 아마도 계속 마음 한구석에 담아두고 있었을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벨라가 손흥민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소니, 그 인터뷰 기사. 신경 쓸 필요 없어. 손흥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신경 안 써요. 그냥 밴쿠버전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스며 있었어요. 억눌린 감정 같은 것 말이에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손흥민과 둘이서 걷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저는 용기를 내어 물어봤어요. 정말 괜찮아요? 밀러 그 인터뷰 때문에 마음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손흥민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작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좀 그래요. 몇 년 전 일이지만 가끔 생각나거든요. 그건 그때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거잖아요. 시차도 있었고. 네, 맞아요. 하지만 그런 변명을 하고 싶지 않아요. 프로라면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실력을 보여줘야 하는 거니까요. 손흥민의 이런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평소 그는 과거 일에 연연하지 않는 스타일이었는데 밀러의 발언만큼은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어요. 그 말 속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무거운 부담감도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훈련장에서 동료들은 손흥민이 조용히 흥분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평소보다 말수는 적었지만 훈련에 임하는 자세가 남달랐거든요. 마치 뭔가를 증명하려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팀 분위기도 묘하게 달라졌어요. 모두가 손흥민의 상태를 의식하고 있었고 밴쿠버전에 대한 긴장감이 평소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번 경기가 단순한 리그 경기가 아니라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거든요. LAFC 훈련장에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한 건 손흥민이 돌아온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조용했을 오후 훈련 시간에 갑자기 미디어팀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오늘 영상 촬영 있나? 벨라가 의아해하며 물었지만 아무도 정확한 답을 주지 못했어요. 다만 미디어 담당자인 사라가 손흥민 주변에서 계속 맴돌며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손흥민은 그날도 어김없이 개인 훈련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메뉴를 준비한 것 같았거든요. 코치님, 오늘은 좀 특별한 걸 해보고 싶어요. 손흥민이 스티브 체런들로 코치에게 다가가서 말했을 때 코치의 표정도 약간 놀란 것 같았어요. 평소 손흥민은 코치가 준비한 메뉴에 따라 훈련하는 편이었는데 이렇게 직접 요청하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어떤 걸 생각하고 있는데? 밴쿠버전을 위한 특별한 준비를 하고 싶어요.
제가 구상한 시나리오대로 훈련해보면 안 될까요? 손흥민의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강렬함이 있었어요. 마치 뭔가를 반드시 해내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코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한번 해보자. 어떤 식으로 할 건데? 그때부터 손흥민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상한 훈련 시나리오를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밴쿠버의 압박 패턴을 분석해서 그에 대응하는 움직임과 슈팅 각도를 연습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뮤러가 저한테 어떤 식으로 압박을 가할지 예상이 되거든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연습해보고 싶어요. 손흥민의 이런 접근법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개인 기술을 연마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전술을 분석해서 그에 맞는 대응책을 준비하는 거였거든요. 훈련이 시작되자 모든 사람들이 손흥민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는 먼저 전력 질주 훈련부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단순한 체력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밴쿠버 수비수들의 압박을 피해 공간을 만들어내는 상황을 가정한 움직임이었거든요. 와, 저렇게 구체적으로 준비하는구나. 아르항헬이 감탄하며 중얼거렸을 때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손흥민의 이런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다음은 슈팅 연습이었는데 이것도 범상치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여러 각도에서 아주 미세한 차이로 슈팅 포인트를 조정하며 반복 연습을 했어요. 마치 밴쿠버 골키퍼의 특성까지 고려한 것 같았습니다. 각도를 조금만 더 왼쪽으로. 네, 그렇게요. 혼자서 중얼거리며 완벽한 슈팅을 위해 몇십 번씩 반복하는 모습은 정말 프로페셔널했어요. 평소에도 성실한 선수였지만 이날만큼은 그 정도가 달랐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다중 수비 상황 시뮬레이션이었어요. 손흥민은 코치에게 부탁해서 여러 명의 동료들을 상대로 1대4 상황을 연습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밴쿠버의 집단 압박에 대비한 훈련이었어요. 한 명씩 더 늘려보세요. 밴쿠버는 저한테 최소 3명은 붙일 거예요. 손흥민의 이런 말을 들으며 동료들도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이 얼마나 이 경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1시간 가까이 이런 고강도 훈련을 계속하는 동안 미디어팀은 조용히 카메라를 돌리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누구도 그걸 신경 쓰지 않았는데 나중에서야 이것이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나서 손흥민은 완전히 땀에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만족감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어때요? 좀 다른 것 같죠? 코치에게 물어보는 손흥민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나왔어요. 실제로 그날의 훈련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일반 시즌 중에는 볼 수 없는 강도와 집중도였거든요. 정말 대단하네. 이런 식으로 준비하는 걸 처음 봐. 스티브 코치의 말에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손흥민의 이런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훈련이 끝나고 난 후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디어팀의 사라가 손흥민에게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물어봤거든요. 소니, 오늘 훈련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려도 될까요? 정말 인상적인 장면들이 많이 촬영됐어요. 보통은 이런 개인 훈련 영상을 공개하는 경우가 드문데 손흥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올려주세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 손흥민은 자신의 훈련 모습을 굳이 공개하려 하지 않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그렇게 쉽게 동의한 걸까요?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손흥민은 이미 이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뮤러의 도발적인 인터뷰에 대해 말로 반박하는 대신 자신의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도였던 거죠. 그날 저녁 LAFC의 공식 인스타그램과 트위터에 손흥민의 훈련 영상이 올라왔어요. 영상 길이는 불과 2분 정도였지만 그 안에는 정말 강렬한 장면들이 가득했습니다. 전력 질주하는 모습, 정교한 슈팅 연습, 여러 명을 상대로 하는 돌파 연습. 모든 게 일반적인 훈련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특히 마지막에 손흥민이 완벽한 슈팅을 성공시키고 나서 조용히 주먹을 쥐는 장면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는 마치 전사 같아 보였거든요. 영상과 함께 올라간 글도 의미심장했어요. 준비는 끝났습니다. 밴쿠버에서 만나요.
해시태그 LAFC 해시태그 준비 완료 해시태그 밴쿠버 원정. 이 게시물이 올라가자마자 팬들의 반응이 폭발했어요. 몇 분 만에 수천 개의 좋아요와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다. 소니가 뭔가 준비하고 있었구나. 밀러 각오해라. 이번에는 정말 다를 것 같다. 댓글들을 보면서 저도 흥미진진해졌어요. 팬들이 느끼는 기대감이 저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더욱 재미있었던 건 현지 언론의 반응이었어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LAFC의 밴쿠버 원정을 부정적으로 전망하던 기자들이 갑자기 톤을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ESPN의 축구 전문 기자 제프 칼라일은 트위터에 이렇게 썼어요. 손흥민의 훈련 영상을 봤는데 이건 평범한 컨디션 조절이 아니다. 뭔가 특별한 목적이 있어 보인다. 밴쿠버전이 정말 흥미진진해질 것 같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케빈 베럭스터도 급하게 추가 기사를 썼어요. LAFC 손흥민의 충격적인 훈련 영상 공개. 이것은 밴쿠버를 향한 선전포고인가? 영상 하나가 여론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셈이었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밴쿠버 원정은 위험하다는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손흥민이 뭔가 특별한 걸 준비했다는 기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재미있었던 건 밴쿠버 팬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들도 손흥민의 영상을 보고는 당황한 것 같았거든요. 밴쿠버 팬 커뮤니티에는 이런 댓글들이 올라왔어요. 저 정도로 준비해 오는 거야? 밀러가 괜한 도발했네. 이번에는 쉽지 않겠다. 결국 손흥민의 전략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셈이었어요. 말로 반박하는 대신 행동으로 보여준 거죠. 그리고 그 효과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손흥민의 훈련 영상이 공개된 후 과거의 기억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특히 몇 년 전 밴쿠버에서 벌어진 그 불쾌한 사건이 다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손흥민이 밴쿠버 원정에서 이렇게까지 거친 대우를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밀러를 비롯한 밴쿠버 수비수들은 손흥민을 상대로 거의 반칙에 가까운 압박을 가했습니다. 공을 잡기도 전에 몸을 밀어붙이고 볼 경합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들어갔어요. 당시 손흥민은 밴쿠버의 공격적인 압박은 그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었어요. 경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후반 30분경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측면에서 공을 받으려는 순간 밀러가 뒤에서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그 바람에 손흥민은 균형을 잃고 사이드라인 밖으로 넘어졌죠. 명백한 파울 상황이었지만 주심은 플레이하는 의지만 보여주었죠. 그 일이 있은 후 몇 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밴쿠버와 LAFC의 경기에서는 항상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고 밀러와 손흥민 사이의 신경전도 계속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스포츠맨십을 지키는 척했지만 둘 다 상대방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었어요. 이번 훈련 영상 공개 후 그때의 기억들이 다시 화제가 되면서 양팀 팬들 사이의 갈등도 재점화되었습니다. 과거 밀러의 발언들이 다시 SNS에서 공유되기 시작했고 LAFC 팬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어요. 흥미롭게도 밴쿠버 팬들 중 일부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도 밀러의 당시 발언이 과했다는 걸 인정하면서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거든요. 하지만 대다수는 여전히 밀러를 지지하며 LAFC에 맞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언론들도 이 갈등 구조에 주목했어요. ESPN은 잊혀지지 않은 밴쿠버의 도발, 손흥민의 복수가 시작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고 MLS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양팀의 과거 경기들을 재조명하는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건 현지 베팅 업체들의 반응이었어요. 손흥민의 훈련 영상이 공개된 후 LAFC의 승리 확률이 급격히 올라갔거든요. 몇 시간 만에 배당률이 완전히 뒤바뀐 셈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손흥민이 과거의 서름을 털어낼 기회가 온 것 같아 기대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개인적 감정이 팀 전체에 부담이 될까봐 걱정도 되었거든요. 하지만 손흥민의 최근 모습을 보면 그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것 같았어요. 과거의 상처를 발판 삼아 더 강해진 모습이었죠. 이번에는 정말 다를 것 같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밴쿠버도 이런 분위기를 감지했을 거예요. 밀러와 동료들은 분명 손흥민의 변화된 모습을 의식하고 있을 겁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몇 년 전에 그 불쾌한 기억이 마침내 깨끗하게 지워질 수 있을까요? 밴쿠버전을 하루 앞둔 오후 예상치 못한 뉴스가 터졌어요. 밀러가 또다시 기자들 앞에 섰던 겁니다. 이번에는 더욱 직설적이고 도전적인 어조였죠. 캐나다 현지 스포츠 채널 TSN의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손흥민의 최근 훈련 영상에 대한 밀러의 생각을 묻는 것이었어요. 밀러는 잠시 미소를 지은 후 대답했습니다. 훈련 영상이요? 훈련과 실제 경기는 다르죠.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요. 홈에서라면 누구든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말 자체로도 충분히 도발적이었지만 밀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기자가 추가 질문을 하자 더욱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분명 뛰어난 선수예요. 하지만 여기는 BC 플레이스고 우리 홈이거든요. 지난번에도 보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상대하는지 말이에요. 이 인터뷰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는 속도는 정말 빨랐어요. 불과 1시간 만에 수십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댓글란은 양팀 팬들의 설전으로 가득 찼습니다. LAFC 팬들의 반응은 예상대로 폭발적이었어요. 그들은 밀러의 발언을 명백한 도발로 받아들였고 분노와 함께 손흥민에 대한 지지를 더욱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격한 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하지만 정작 더 흥미로운 반응은 LAFC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밀러의 인터뷰 소식이 전해지자 팀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진 거예요. 예상과 달리 분노보다는 오히려 차분한 집중력이 감돌기 시작했거든요. 스티브 체런들로 코치는 팀 미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밀러가 또 입을 열었네요. 하지만 우리는 말이 아닌 플레이로 답하면 됩니다. 벨라와 다른 베테랑 선수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그들은 밀러의 도발에 감정적으로 휩쓸리기보다는 이것을 팀의 결속력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하려 했습니다. 가장 주목받은 건 손흥민의 반응이었어요. 밀러의 인터뷰 소식을 들은 후에도 그는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동료들이 그의 반응을 궁금해했지만 손흥민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예상한 일이에요. 그가 할 법한 말이죠. 오히려 손흥민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뭔가 다른 에너지가 흐르고 있었어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훈련장에서 손흥민의 모습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밀러의 인터뷰 이후 그의 훈련 강도는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특히 1대1 상황에서의 돌파 연습을 반복적으로 했는데 그 집중력이 남달랐어요. 코치진들도 손흥민의 변화를 주목했습니다. 어시스턴트 코치 마이크 맥도날드는 동료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손흥민이 조용히 흥분하고 있어요. 이건 좋은 신호입니다. 그가 이럴 때 가장 위험한 선수거든요. 이 말이 팀 내부에 퍼지면서 LAFC 선수들의 분위기도 점점 달라졌어요. 밀러의 도발이 오히려 팀을 하나로 뭉치게 만든 셈이었습니다. 한편 밴쿠버 내부에서는 예상치 못한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밀러의 자신만만한 인터뷰와 달리 일부 선수들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밴쿠버의 주장 러셀 테이버트는 개인적으로 밀러에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경기에만 집중하자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밀러는 자신의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밴쿠버 팬들의 반응도 예전과는 조금 달랐어요. 물론 대부분은 밀러의 자신감 넘치는 발언을 지지했지만 일부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의 최근 훈련 영상을 본 후 생각이 바뀐 팬들이 적지 않았거든요. 밴쿠버 감독 베르니 사바지니는 팀 미팅에서 선수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상대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밀러는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홈에서 LAFC에게 진 게 언제였어요? 손흥민이든 누구든 여기서는 우리가 주인이에요. 이런 상반된 분위기 속에서 경기 전날 밤이 깊어갔습니다. 양팀 모두 나름의 준비를 마쳤고 각자의 방식으로 내일의 경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LAFC 숙소에서는 조용하지만 강렬한 에너지가 흘렀고 밴쿠버에서는 자신감과 약간의 긴장감이 공존했습니다.
밀러의 마지막 도발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특히 손흥민의 최종 모습이 어떨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가 밀러의 연이은 도발에 어떤 방식으로 답할지, 과연 그동안의 준비가 실제 경기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든 것이 내일 밤에 밝혀질 예정이었어요. 경기를 하루 앞두고 이미 심리전은 절정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제 필드에서의 대결뿐이었죠. 밀러의 마지막 인터뷰가 퍼진 후 LAFC 클럽하우스는 묘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평소 같으면 경기 전날 저녁은 선수들의 농담소리와 음악소리로 시끌벅적했을 텐데 이날만큼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손흥민은 개인 라커 앞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었지만 화면을 보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우리는 홈이라면 누구든 막을 수 있다. 밀러의 그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단순한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었지만 손흥민에게는 몇 년 전 그 쓰라린 기억을 되살리는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어느새 저녁 9시를 넘어가고 있었지만 손흥민은 여전히 클럽하우스를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다른 선수들이 하나둘 숙소로 돌아가는 와중에도 그는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벨라가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손흥민에게 말을 걸어봤지만 손흥민은 괜찮다는 표정으로 손을 흔들며 보냈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클럽하우스에 혼자 남게 된 손흥민의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몇 년 전 밴쿠버전이 떠올랐어요. 그날의 모든 순간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그때도 비슷했었어요. 밴쿠버는 경기 전부터 거친 압박으로 LAFC 전체의 리듬을 흔들겠다고 공언했었죠. 특히 밀러는 당시에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에 대해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었습니다. 손흥민은 공을 오래 잡는 스타일이라 MLS에서는 통하기 어렵다는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했어요. 그 발언은 손흥민에게 큰 상처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 경기에서 손흥민은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어요. 밴쿠버의 끊임없는 압박과 거친 플레이에 위축되었고 평소의 창조적인 플레이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후반 중반 교체되며 쓴맛을 봐야 했죠. 그날 밤 숙소에서 손흥민은 혼자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밀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자신이 정말 MLS에 적합하지 않은 선수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새로운 리그에 대한 적응이 생각보다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그 일이 손흥민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 후 몇 년 동안 그는 MLS에 완벽하게 적응했고 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밴쿠버와의 경기만큼은 항상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클럽하우스의 시계는 어느새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천천히 일어서서 라커룸을 한 바퀴 돌아봤어요. 동료들의 유니폼이 걸려있는 모습, 각자의 개인 물품들이 정리된 라커들을 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지금의 LAFC는 몇 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팀이었어요. 그때는 손흥민이 혼자서 팀을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지만 지금은 믿을 만한 동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벨라 아르항헬 그리고 다른 선수들 모두 손흥민을 신뢰하고 지지해주고 있었거든요. 특히 최근 몇 주간 밴쿠버전을 준비하면서 느낀 팀의 단합력은 정말 특별했어요. 손흥민의 개인적인 감정과는 별개로 모든 선수들이 이번 경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꺼내든 손흥민은 밀러의 인터뷰 영상을 한 번 더 봤어요. 그의 자신만만한 표정과 도전적인 어조를 보며 손흥민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실망감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건 증명하고 싶다는 의지였습니다. 몇 년 전 그 경기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진짜 실력을 이번에는 반드시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손흥민은 자신의 개인 라커를 열고 내일 경기에서 입을 유니폼을 꺼냈어요. 새하얀 원정 유니폼을 손으로 만져보며 내일의 경기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해봤습니다. 밀러가 어떤 방식으로 압박을 가할지, 밴쿠버의 다른 수비수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하나하나 점검했어요. 최근 몇 주간의 특별 훈련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클럽하우스를 나서기 전 손흥민은 벽에 걸린 LAFC의 모토를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우리는 하나다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내일의 경기는 단순히 손흥민 개인의 복수전이 아니었습니다. LAFC 전체의 자존심이 걸린 경기였고 팀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승부였죠. 그런 의미에서 손흥민의 책임감은 더욱 무거워졌지만 동시에 동료들에 대한 신뢰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손흥민은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로스앤젤레스의 화려한 네온 사인들 사이로 몇 개의 별이 보였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판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밴쿠버에서의 그 쓰라린 기억, 밀러의 지속적인 도발,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쌓아온 모든 것들이 내일 한 경기로 압축될 예정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아니, 준비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손흥민은 마지막으로 내일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말로 하는 복수가 아닌 플레이로 보여주는 진정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답변은 분명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떠올린 경기는 밴쿠버 원정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였어요. 그날은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밴쿠버는 홈 어드밴티지를 최대한 활용하려 했고 LAFC는 원정의 부담을 안고 경기에 임해야 했죠. 당시 LAFC는 시즌 중반 고비를 넘기기 위해 애쓰고 있었어요. 팀의 전력이 지금만큼 탄탄하지 못했고 손흥민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밴쿠버 원정은 시즌의 향방을 좌우할 중요한 경기였거든요. 문제는 손흥민의 컨디션이었어요. 국가대표팀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라 시차 적응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피로까지 겹치면서 평소보다 몸이 무거워 보였어요. 밴쿠버는 이런 LAFC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컨디션 문제를 노린 전술을 준비해왔죠. 경기 시작부터 측면 압박의 강도를 높였고 손흥민이 공을 받을 때마다 최소 2명씩 달라붙었어요. 밴쿠버의 압박은 MLS에서도 손꼽히는 강도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해졌는데 관중들의 함성과 야유가 상대팀 선수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가했거든요.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초반부터 LAFC는 크게 흔들렸어요. 밴쿠버의 계속된 압박에 패스 미스가 늘어났고 공격 리듬을 제대로 찾지 못했습니다. 손흥민도 평소의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며 답답한 경기를 펼쳤어요. 전반 30분경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밴쿠버가 선제골을 터뜨린 거예요. LAFC의 수비 라인이 한순간 흔들린 틈을 놓치지 않고 밴쿠버가 기회를 잡았습니다. 홈 관중들의 함성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고 LAFC 선수들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건 당시 20살의 어린 윙어 디에고 로시였어요. 멕시코 출신의 유망주였던 그는 LAFC에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밴쿠버의 거친 압박과 원정 경기의 부담감이 그에게는 너무 큰 시련이었죠. 후반 들어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밴쿠버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며 추가골을 노렸고 LAFC는 수비적으로 몰리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선수들의 표정에는 점점 절망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후반 20분경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디에고가 측면에서 크로스를 시도하다가 밴쿠버 수비수의 강한 태클에 걸려 넘어졌어요. 명백한 파울 상황이었지만 주심은 플레이를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디에고의 얼굴에는 좌절감이 확연히 드러났어요. 벤치를 향해 고개를 떨구는 디에고의 모습은 정말 안쓰러웠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런 큰 무대에서 압박감을 이겨내기란 쉽지 않았거든요. 그는 교체를 당할까봐 걱정하는 표정이었고 동시에 팀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자책감에 빠져있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손흥민이 움직였습니다. 경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디에고에게 직접 다가갔어요. 그리고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격려의 말이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었어요.
괜찮아, 디에고. 그냥 나한테 줘. 나도 너처럼 불안할 때가 많았어. 손흥민의 이 말은 나중에 림리딩 전문가들에 의해 팀 전체의 기운이 살아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기는 결국 1대 0으로 밴쿠버의 승리로 끝났어요. 스코어만 보면 LAFC의 완패였지만 경기 후 화제가 된 건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바로 손흥민이 보여준 리더십과 동료애였죠. 미국 언론들은 경기 결과보다 손흥민의 그 장면에 더 큰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ESPN은 당일 밤 스포츠 뉴스에서 이를 주요 소식으로 다뤘습니다. 앵커는 이렇게 전했어요. 오늘 밴쿠버에서 열린 경기의 진짜 승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는 영상은 순식간에 수십만 회의 재생수를 기록했고 감동적이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진정한 리더의 모습, 경기 결과보다 소중한 것이라는 반응들이 많았어요. 놀랍게도 밴쿠버 팬들 중 일부도 손흥민의 행동에 감동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라이벌 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품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였죠. 이는 당시 상당히 화제가 되었어요. 그 경기 이후 디에고는 급격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손흥민의 격려가 그에게 큰 힘이 되었던 거죠. 몇 달 후 그는 LAFC의 핵심 선수로 자리 잡았고 인터뷰에서 항상 손흥민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소니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을 거예요. 가장 힘든 순간에 저를 일으켜 세워준 분입니다. 이 일화는 LAF거든요.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난 손흥민은 천천히 현실로 돌아왔어요. 숙소 창문 너머로 보이는 로스앤젤레스의 야경이 평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밴쿠버에서 모든 것이 결판날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몇 년 전 그 경기에서 느꼈던 감정들이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디에고를 격려하던 그 순간 경기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었죠. 승부욕도 중요하지만 동료와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진정한 승리를 만든다는 건 말이에요. 그날 이후 LAFC는 정말로 달라졌어요. 단순히 개인의 실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팀워크가 만들어졌거든요. 디에고는 물론이고 다른 선수들까지 손흥민의 리더십을 따르게 되었고 진정한 의미의 팀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뮬러의 도발이나 과거의 상처들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팀 전체의 발전과 동료들과의 신뢰가 더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손흥민은 핸드폰을 꺼내 팀 단체 채팅방을 확인했어요. 선수들이 곧 있을 경기에 대한 각오를 나누고 있었는데 모든 메시지에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특히 벨라의 메시지가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줄 기회야. 소니가 있어서 든든해. 이런 동료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손흥민은 충분히 감사했어요. 몇 년 전처럼 혼자서 모든 걸 떠안아야 한다는 부담감은 이제 없었습니다. 믿을 만한 동료들이 함께 있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디에고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 24살이 된 그는 LAFC의 핵심 선수로 완전히 자리 잡은 상태였어요. 몇 년 전 그 어린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디에고는 손흥민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번 경기가 손흥민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그리고 자신도 그때의 은혜를 갚고 싶다고 했습니다. 몇 년 전 밴쿠버에서 받은 격려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였죠. 손흥민은 디에고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했어요. 자신이 한 작은 격려가 이렇게 오랫동안 누군가의 마음에 남아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팀 전체의 힘이 되어 돌아왔다는 것도 의미 깊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그날의 기억을 공유했습니다. 디에고는 당시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리고 손흥민의 격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손흥민도 그때 자신 역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동료를 도우면서 오히려 힘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손흥민의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어요. 내일의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나 뮬러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동료들과 함께 좋은 경기를 만들어가겠다는 긍정적인 마음이 자리 잡았어요. 디에고가 돌아간 후 손흥민은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의 상처나 복수심이 아닌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였어요. 내일의 경기는 단순히 개인의 감정을 푸는 자리가 아니라 팀 전체가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팀 전체의 분위기도 손흥민과 비슷했어요. 뮬러의 도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그것을 팀의 결속력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코칭 스태프도 선수들에게 계속 강조했어요. 상대방의 도발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들의 축구에만 집중하라고 말이죠. 특히 새로 합류한 외국인 미드필더 루카스가 보여준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손흥민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의 리더십을 믿어요. 이런 신뢰의 말들이 손흥민에게는 어떤 도발보다도 큰 힘이 되었어요. 결국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11명이 함께 만들어가는 예술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LAFC는 그런 진정한 팀워크를 갖춘 팀이 되어 있었습니다. 밀러의 인터뷰 영상이 퍼진 직후 의외의 반응도 있었어요. 밴쿠버 현지의 한 젊은 팬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었거든요. 선수들은 서로를 존중할 때 가장 빛난다. 손흥민은 항상 그것을 보여준 선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글은 순식간에 수십만 명이 공감하며 퍼져나갔고 심지어 밴쿠버 팬들 중 일부도 동조하는 반응을 보였어요. 라이벌 의식을 넘어서는 스포츠맨십에 대한 존중이었죠. 이런 반응들을 보며 손흥민은 더욱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곧 있을 경기에서 보여줘야 할 것은 단순한 개인 기량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리더로서의 모습, 동료들을 이끌고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몇 년 전 그 밴쿠버 경기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거든요. 손흥민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번 경기에서는 개인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팀 전체의 승리와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자신이 지닌 가치관과 철학을 지키면서 경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리한 손흥민의 표정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더 이상 복수나 증명에 대한 부담감은 없었습니다. 대신 동료들과 함께 좋은 경기를 만들어 가겠다는 순수한 의지만이 남아 있었죠. 밴쿠버 경기장 지하 통로는 양팀 선수들의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킥오프를 불과 10분 앞둔 상황에서 LAFC와 밴쿠버 선수들이 나란히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통로 안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지난 며칠간 쌓였던 모든 감정들이 응축되어 있었어요. 손흥민은 줄의 앞쪽에 서서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준비해온 모든 것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각오, 그리고 동료들과의 신뢰까지 모든 게 이 순간으로 모여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밴쿠버 선수들도 비슷한 긴장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밀러는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자신이 한 발언들이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충분히 알고 있을 터였거든요. 그 역시 이 경기가 단순한 리그 경기가 아니라는 걸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밀러가 조용히 자리를 이동해서 손흥민 옆으로 다가온 거예요. 주변 선수들이 의아해하는 가운데 밀러는 손흥민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소니,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손흥민은 놀란 표정으로 밀러를 바라봤어요. 지난 몇 년간 이어온 신경전을 생각하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밀러의 표정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두 사람은 통로 한편으로 조용히 이동했어요. 다른 선수들도 이 상황을 주목하고 있었지만 멀리서 지켜볼 뿐 가까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두 선수만의 중요한 순간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거든요. 밀러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말했던 것들. 정말 미안해. 사실 나도 지나쳤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손흥민은 밀러의 이런 모습을 보는 게 처음이었어요. 평소 강하고 도전적인 모습만 봐왔는데 이렇게 솔직하게 마음을 여는 모습은 의외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밀러가 오히려 더 인간적으로 느껴졌어요. 사실은 내 경기 영상시 한번 깨달았어요. 괜찮아요. 우리 모두 승부욕이 있는 선수니까요. 손흥민의 대답은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경기하죠. 그게 서로에 대한 진짜 존중이라고 생각해요. 밀러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오늘도 멋진 경기하자.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지난 몇 년간의 갈등이 마침내 해소되는 느낌이었어요. 이 대화는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지만 주변에 있던 선수들은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LAFC 선수들은 손흥민의 성숙한 모습에 감탄했어요. 복수보다는 화해를 선택하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었거든요. 밴쿠버 선수들도 밀러의 변화에 놀랐어요. 평소 강직하기로 유명한 그가 이렇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다니. 하지만 그 모습이 더욱 존경스러워 보였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는 용기야말로 진정한 강함이었거든요. 입장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양팀 선수들이 다시 줄을 맞춰 섰고 터널 끝에서는 수만 명의 관중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적대감이나 긴장감이 아닌 서로에 대한 존중과 좋은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흘렀어요. 터널을 나서며 손흥민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부였어요. 상대방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경기할 때 가장 아름다운 축구가 나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경기장에 발을 디딘 순간 관중들의 함성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밴쿠버 팬들의 야유도 있었지만 손흥민에게는 그것마저 축구의 일부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관중들은 모르겠지만 이미 가장 아름다운 승부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선수의 진정한 가치는 기록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최고의 라이벌은 서 넘어 우리에게 인생의 소중한 가치들을 가르쳐줍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더 많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